상견례가 뭔지는 아시죠? 딸 상견례보다 급한 일이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오늘만큼은. 고급 한정식 식당 VIP실. 예비사돈의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여인이 구겨진 물류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먼지투성이 파란 바람막이 딸의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상식이 없으신 건가요? 뭐 하시는 분인지. 요즘 택배 일이 그렇게 바쁘신가 보네요. 쏟아지는 조롱과 멸시. 이 어머니는 침묵으로 견뎠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 조용했던 어머니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예비사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왜 작업복을 입고 왔을까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어떻게 사돈집을 박살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통쾌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여기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은 오늘 하루가 특별해질 거예요. 딸의 상견례. 일생일대의 자리였습니다. 화연당 VIP실, 고급 한정식 식당. 예비신랑 민혁과 딸 다은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엔 민혁의 부모, 예비사돈 조태범과 박효림. 두 사람 모두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6시 10분, VIP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예비사돈 박효림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조태범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민혁은 숨을 멈췄고 다은은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비신부 다은의 어머니 강혜선이 들어섰습니다. 구겨진 파란 바람막이, 먼지로 뒤덮인 물류 작업복, 옷깃엔 땀이 배어 얼룩져 있었고 바지 밑단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갈아입지 못한 차림이었어요. 세상에. 예비사돈 박효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엔 충격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어요. 예비사돈 조태범이 민혁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하는 눈빛이었어요. 민혁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얼굴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치마주름을 꽉 잡았어요. 손톱 밑이 하얘질 정도로요. 다은의 어머니 혜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로 향했어요.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고 조용히 앉았어요. 박효림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인데. 그 차림으로.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아냥은 충분히 전달됐어요. 조태범은 아예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딸 상견례에 저런 옷을 입고 오시다니 상식이 없으신 건가요? 라며 허허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혜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없었어요. 그저 테이블 위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상견례가 뭔지는 아시죠? 이런 자리엔 격식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박효림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딸 상견례보다 급한 일이 있었나요? 아무리 그래도 오늘만큼은. 조태범도 거들었습니다. 자식 일생일대 사건인데 말이죠. 뭐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냉소였습니다. 민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만. 하지만 부모는 듣지 않았어요. 혜선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대신 가방을 살짝 당겨 무릎 옆에 놓았어요. 그 안엔 남편의 안전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첫 장에 적힌 남편의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혜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른다. 내가 오늘 무엇을 지켰는지, 이 옷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곧 이 테이블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3시간 전 오후 3시 선일물류 창고였습니다. 택배부터 대형 화물까지 다루는 종합 물류회사였어요. 창고 안쪽에는 오늘 배송 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 대형 화물, 의료용품까지 오늘만 1200건이 넘었어요. 회사는 신입 직원들에게 작업 순서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빠르게 처리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해. 사고는 급할 때 나거든.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고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으악!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서는 즉시 달려나갔어요. 창고 야적장. 지게차가 급정지한 채 멈춰 있었고 그 옆에 무너진 화물 더미가 널려 있었어요. 한 직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성민이었어요. 28.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발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어요. 작업복 바지가 찢어진 사이로 피가 콘크리트 바닥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지게차가 발목을 쳤습니다. 김성우 반장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해서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민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성민아, 나봐. 괜찮아. 곧 병원에 갈 거야. 걱정 마. 성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까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통증으로 이를 악물며 신음을 참고 있었어요. 해서는 직원의 발목을 확인했습니다.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어요. 피부가 찢어진 곳으로 뼈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성우 씨, 응급처치 키트 빨리. 김성우가 떨리는 손으로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왔습니다. 해서는 30년 현장 경험이 있었어요. 응급처치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소독약을 뿌리고 거즈를 댔어요. 그 위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지혈을 위해 단단히 조였어요. 성민이 신음을 냈습니다. 해서는 성민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축축하게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구급차 곧 도착해. 크게 심호흡하고 주변 직원들이 모여들어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성민이 버텨. 구급차 빨리 와야 할 텐데. 누군가 괜찮을까요? 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해서는 성민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성민아,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회사가 다 책임질게. 걱정 말고. 성민이 눈물 글썽인 눈으로 혜선을 봤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 아니야. 아무 걱정하지 마. 바로 그때 혜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선일물류 맞으시죠? 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고속도로 3중 추돌 사고로 중상자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수혈팩과 의료용품이 부족합니다. 오늘 배송분을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해서는 화면을 봤습니다. 배송 담당이 바로 지금 다친 성민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직원이 사고가 나서. 해선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히 말했어요. 대표님, 고속도로 3중 추돌 사고로 중상자 15명이 한꺼번에 실려왔어요. 수혈팩이 급히 필요한데 재고가 부족합니다. 다른 업체는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했어요. 부탁드립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성민을 들것에 실었어요. 성민아, 금방 나을 거야. 걱정 마. 해서는 성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성우에게 말했어요. 성우 씨는 성민이 따라가서 보호자 연락하고 치료비는 회사 카드로 처리해. 영수증 꼭 챙기고. 네, 대표님. 그런데 병원 배송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모두 배송 중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기사도 2시간 후에나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창고를 돌아봤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오늘 물량. 1200건이 넘는 배송. 상견례까지 3시간. 아니, 이제 2시간 40분.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딸 다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떨려요. 6시까지 오시죠? 꼭이요. 사랑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설레는 표정으로 드레스 고르던 모습. 엄마, 이거 어때? 하며 웃던 얼굴. 해서는 시계를 봤습니다. 3시 20분. 병원까지 왕복 2시간. 집에 들러 옷 갈아입고 화연당까지.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화연당은 도심 속 고급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예약도 한 달 전에 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해서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품 박스를 들었어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 신건후에 안전수첩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사람이 먼저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쓴 글이었어요. 해서는 그 문장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그럴 것이었어요. 병원에 환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민이가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다은이는 이해해 줄 것입니다. 아니, 이해시켜야 했어요. 갈아입지 못해도 좋았습니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해서는 의료용품 박스를 차에 실었습니다. 중앙병원까지 30분. 시계를 봤어요. 3시 30분. 병원 갔다 오면 5시. 집에 들러 옷 갈아입고 화연당까지.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차를 몰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신호등마다 걸렸고 차들이 막혔어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오후 4시 50분. 중앙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스를 들고 뛰어갔어요. 선일물류 강혜선입니다. 긴급 의료용품 배송 왔습니다. 접수 창구에 간호사가 혜선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류에 서명하는 손이 떨렸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환자분들이 위험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간호사는 박스를 들고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5시 12분 정확 인수. 배송 완료였습니다. 차로 돌아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5시 15분. 상견례는 6시. 화연당까지 40분. 룸미러로 자신을 봤습니다. 물류작업복은 먼지투성이었어요. 바람막이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어요. 집에 들를 시간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다은에게 미안하다고 할까? 아니, 미안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안전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손끝이 첫 장을 넘기는 순간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신건우가 협력창고 화물 낙하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떨어졌어요. 적재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 혜선은 달라졌어요. 남편이 남긴 회사를 물려받았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수첩 첫 장에 남편의 글씨가 있었어요. 사람이 먼저다. 손끝으로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5년 전에도 오늘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화연당을 향해 출발했어요. 갈아입지 못한 채로, 하지만 떳떳하게 화연당을 향해 가는 길. 오후 5시 40분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 철기였습니다. 사장님, 지금 어디세요? 목소리가 급했어요. 상견례 가는 중인데. 왜? 철기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보고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혜선은 핸들을 잡은 채 물었어요. 뭔데? 철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사고 났던 지게차요. 제가 점검표 확인했는데 이상해요. 혜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점검표 서명이 다 같은 필체예요. 시간도 똑같고요. 그리고 철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점검일자 칸은 비어 있어요. 아예 안 적혀 있습니다. 혜선은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형식적으로만 작성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점검을 했는지. 철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선은 잠시 침묵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철기야. 혜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자료 다 모아서 봉투에 넣어. 지금 당장. 네. 지금요? 철기가 놀랐어요. 응. 송장이랑 점검표, 현장 사진 다 복사해서. 그리고 화연당으로 가져와. 화연당이요? 6시 30분쯤 와. VIP실로. 혜선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교육 이수 서류도 챙겨. 특히 안전교육 서명 부분. 꼼꼼하게. 철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파란불. 혜선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했어요. 직원 안전사고는 대표의 책임이었습니다. 상견례가 있어도 멈출 수 없는 일이었어요. 원인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철기에게 화연당으로 가져오라고 했던 겁니다. 상견례 중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점검표 위조, 안전교육 부실, 오늘 직원이 다친 사고.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책임이었어요. 직원이 다쳤으니 원인을 밝혀야 했습니다. 상견례가 있지만 대표의 책임은 멈출 수 없었어요. 화연당이 가까워졌습니다. 화연당 VIP실 6시 정각. 혜선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박효림의 비웃음, 조태범의 경멸 어린 눈빛, 딸 다은의 당황한 표정. 혜선은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어요.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사돈측이 움직였습니다. 조태범과 박효림이 조용히 손을 모아 테이블에 올렸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좌석을 바꾸려는 신호였어요. 혜선을 아래 자리로 내리고 자신들이 상석에 앉으려는 의도였습니다. 박효림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무래도 자리를 좀. 말을 끝내기 전이었습니다.
VIP실 문이 열렸어요. 박기영 부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어요. 실례지만 좌석 변경은 예약자 강혜선 대표님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조태범이 눈을 크게 떴어요. 예약자가 누구라고요? 박기영은 태블릿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강혜선 대표님 명의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예약자가 누군데? 박기영은 태블릿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강혜선 대표님 명의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돈 측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예약자가 혜선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효림의 얼굴에서 우월감이 사라졌어요.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조태범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어요. 민혁은 놀란 듯 혜선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사돈 측은 여전히 혜선의 옷차림을 의식했어요. 완전히 태도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박기영이 물장과 메뉴를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혜선 쪽으로 눈빛을 보냈어요. 작은 응원이었습니다. 혜선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기영이 나가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태범이 어색하게 물잔을 들었어요. 박효림은 메뉴판을 펼쳤다가 닫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효림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오늘 같은 자리엔 준비를 좀 하셨어야죠. 여전히 무례했습니다. 조태범도 거들었어요. 예약을 하셨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격식도 중요하잖아요. 냉소가 섞인 말투였습니다. 혜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 속 손잡이를 살짝 만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수저 소리만 들렸어요. 조태범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택배업이 힘들다던데 사업은 괜찮으신가요? 표면적으로는 안 보였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탐색이었습니다. 혜선의 재력을 가늠하려는 질문이었어요. 혜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건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죠. 다만 사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태범은 그 대답을 가볍게 흘려들었어요. 하긴 택배업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관리하기 힘들죠? 직원들 수준도 천차만별이고 경멸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박효림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사업은 좀 다르거든요. 대형 창고 여러 개 운영하고 협력업체도 많고 자랑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더 크고 중요한 사업을 한다는 과시였어요. 혜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협력업체, 협력창고, 그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박효림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민혁이가 좋다고 해서 만나긴 했는데 솔직히 처음엔 좀 망설였어요. 노골적이었어요. 그때 박효림의 시선이 테이블 옆 혜선의 가방에 멈췄습니다. 낡은 검은색 가방이었어요. 모서리가 닳았고 손잡이 부분이 해져 있었습니다. 10년도 넘어 보이는 오래된 가방이었어요.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사준 가방이었습니다. 평생 써하며 건네주던 그날, 남편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박효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머, 사모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가방도 참 오래 쓰시나 봐요? 혜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효림은 자신의 가방을 살짝 만지작거렸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최신형 샤넬 백이었습니다. 가격표가 떼어진 지 얼마 안 된 듯 반짝거렸어요. 요즘은 좋은 가방들이 많던데 사업하시는 분이면 좀. 말끝을 흐렸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조태범도 거들었어요. 아, 실용적인 걸 선호하시는구나. 그것도 좋죠.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이었지만 목소리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혜선은 조용히 자신의 가방을 봤어요.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혜선의 손이 가방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네, 오래 썼어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박효림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엔 좀 신경 쓰셨어야죠. 첫인상이 중요한데.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치마주름을 꽉 잡았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엄마의 낡은 가방, 엄마의 더러운 작업복, 모든 게 다 자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민혁이 불편한 기색으로 어머니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하지만 박효림은 개의치 않았어요. 민혁아, 사실은 사실이잖아. 옷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손을 흔들며 아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조태범이 말을 이었어요. 이 나이에 현장 뛰시면 건강도 안 좋으시겠어요. 택배 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던데. 무례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혜선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택배 기사로 착각하고 있구나. 선일물류는 택배만 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형 화물, 의료용품, 협력업체 관리까지 종합 물류회사였어요. 하지만 저 사람들 눈에는 그저 택배나 나르는 사람으로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민혁이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조태범이 아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민혁아, 어른들 얘기 중이야. 조용히 해. 단호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무시했어요. 민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다은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앞으로도 저럴 겁니다. 민혁은 부모님 말씀을 막지 못할 거예요. 아들이니까요. 평생 저 두 분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구나. 다은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결혼이구나. 다은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혜선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손으로 치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 씨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만은 진짜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어요. 혜선은 가방 손잡이를 다시 만졌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은이를 위해서라도. 조태범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 관리가 까다로워서요. 안전 같은 것도 엄격하게 체크하고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박효림도 거들었어요. 그게 회사 운영의 기본 아니겠어요? 우리는 절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거든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혜선의 머릿속에 오늘 오후 장면이 스쳤어요. 병원 응급실, 지게차에 발목을 친 성민, 창백한 얼굴, 피 묻은 작업복. 혜선의 손이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단순한 택배 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고의 진실이 무엇인지도. 조태범이 물었어요. 그나저나 오늘 상견례인데 사무실에서 직접 오셨나 봐요? 현장 일도 직접 하시나요? 혜선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혜선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네,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효림이 웃었습니다. 급한 일이요? 딸 상견례보다 급한 일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오늘만큼은. 비웃음이었어요. 조태범도 거들었습니다.
자식 일생일대 사건인데 말이죠. 뭐, 각자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냉소였습니다. 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참아라. 아직 때가 아니야. 해서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너무 일찍 카드를 꺼내면 안 돼. 충분히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조용히 생각했어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시계를 봤어요. 6시 25분. 철기가 곧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직원이 들어왔어요. 계산서 확인을 위해 혜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약자 강혜선 대표님 맞으시죠? 혜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미리 결제 완료되셨고 추가 주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사돈 측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예약과 결제가 모두 혜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조태범과 박효림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방금까지 무시하던 상대가 실은 이 자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박효림의 얼굴에서 우월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당혹감이 스쳤어요. 조태범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 결제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해서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예약했으니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돈 측은 더 이상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혜선의 옷차림은 그들에게 의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 VIP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가득한 젊은 남자가 두 손으로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철기였습니다. 혜선은 철기를 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기는 빠르게 다가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는 두툼했어요. 사돈 측은 철기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박효림이 작게 물었어요. 철기는 사돈 측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혜선에게 작은 쪽지를 슬며시 건넸어요. 말없이 몸을 빼며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혜선은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어요.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쪽지만 손바닥 아래에서 살짝 펼쳤어요. 쪽지만 손바닥 아래에서 살짝 펼쳤어요. 발송처 태원물류. 혜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태원물류? 아까 예비사돈이 소개했던 회사 이름이었어요. 혜선은 쪽지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짧지만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지게차 점검표 빈칸, 서명시간 동일, 필체 유사, 발송처 태원물류 협력 창고. 혜선의 주먹이 움찔했어요. 조태범의 회사였습니다. 아까 나를 비웃던 그 사람, 작업복 차림을 조롱하던 그 사람이 직원을 다치게 한 회사 대표였던 겁니다. 쪽지를 다시 조용히 접어 가방 안쪽 포켓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방 속 두툼한 봉투를 손으로 천천히 만졌습니다. 안에 든 서류들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송장, 점검표, 사진, 교육 서류.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조태범이 혜선의 손을 힐끗 봤습니다. 봉투를 만지는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그 서류 말인데요. 조태범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무슨 서류예요? 질문이었지만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혜선은 고개를 들어 조태범을 봤습니다. 회사 서류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혹시 태원물류 운영하시나요? 네, 그런데요. 조태범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회사 서류인데 상견례 자리까지 들고 오셨어요?
조금 더 강하게 물었습니다. 궁금함과 불안이 뒤섞인 어조였어요. 혜선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관련 서류입니다. 또 짧았어요.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조태범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거래처?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박효림이 끼어들었어요. 아까 그 직원분은 뭐예요? 급하게 서류를 가져오더니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혜선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급한 서류가 있어서요. 박효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견례 중에도 일 생각을 하시네요. 참, 조롱이었어요. 하지만 조태범은 여전히 봉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시선이 자꾸 혜선의 가방으로 갔어요.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거래처 서류라고 했는데 설마. 불안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조태범이 화제를 돌리려는 듯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 관리가 까다로워서요. 안전 같은 것도 엄격하게 체크하고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조금 떨어졌어요. 혜선은 조용히 조태범을 바라봤습니다. 안전을 엄격하게 체크한다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고? 혜선의 손이 다시 가방으로 갔어요. 봉투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진실이 들어 있었어요. 형식만 갖춘 점검표, 동일한 필체의 서명, 비어있는 날짜 칸, 그리고 오늘 다친 직원 성민. 조태범이 혜선의 손을 또 봤습니다. 계속 봉투를 만지고 있었어요. 왜 자꾸 저러는 걸까? 조태범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박효림도 눈치챘습니다. 그 서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혜선은 천천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조태범을 똑바로 봤습니다. 특히 안전 관련 서류라서요. 조태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전 관련?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혜선은 고개를 들어 조용히 다은을 봤습니다. 다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혜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혜선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함께.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다은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태범은 불안했어요. 안전 관련 서류? 협력업체 거래처? 설마 우리 창고 관련?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박효림이 남편을 봤어요. 조태범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조태범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혜선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성민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통스러워하던 모습, 구급차에 실려가던 순간 눈을 떴습니다. 조태범이 여전히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혜선은 시계를 봤어요. 6시 40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손을 가방에서 떼어 무릎 위에 올렸어요. 두 손을 포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조태범은 물잔을 들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물을 마시려다 내려놓았어요. 박효림이 남편의 손을 봤습니다. 왜 저러지? 혜선은 조용히 앞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봉투를 꺼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을 것이었어요. 조태범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사돈 측은 여전히 자신들의 사업 이야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박기영이 VIP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프론트에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중앙병원이라고 하시는데요. 대표님이 휴대폰을 안 받으셔서 저희 쪽으로 연락 오셨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혜선에게 향했어요. 조태범과 박효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선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무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3통, 그리고 음성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모두 중앙병원이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혜선은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로 틀어졌어요. 방 안에 중앙병원 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이 조용한 탓에 모두에게 들렸어요. 선일물류 강혜선 대표님, 중앙병원 응급의학과 김 원장입니다. 남자의 침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이 더 조용해졌어요. 오늘 오후 급박한 상황에서 배송 물품이 제때 도착한 덕분에 환자들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업체는 시간 내 배송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일물류에서 즉시 달려와 주셔서 여러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의료진의 걸림과 긴박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생명을 구했다는 말.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박효림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조태범은 당황한 듯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선일물류 대표님이라고요? 민혁은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혜선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생명을 구했어. 박효림이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배송을 하시다가 말끝이 흐려졌어요. 조태범도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차림으로 변명 같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금까지 무시하던 물류 작업복 차림. 그것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생명을 구하러 달려간 옷이었습니다. 오후 4시 50분. 상견례는 6시였습니다. 1시간 10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기엔 불가능한 시간이었어요. 혜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상견례에 늦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 늦지 않더라도 갈아입을 시간이 없다는 것. 그럼에도 선택했어요. 환자의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박효림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태범은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다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습니다. 혜선은 딸을 바라봤어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다은아. 엄마는 괜찮아.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혜선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더 이상 혜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물류 작업복을 비웃을 수 없었어요. 그 옷은 생명을 구한 흔적이었습니다.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혜선은 딸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혜선은 방 안이 잠시 조용해진 틈을 타서 가방 속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주변에서 은근한 시선이 따라왔어요. 조태범과 박효림이 봉투를 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혜선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혜선은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꺼내 테이블 위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배송 송장이었어요. 혜선은 송장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발송 철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사고가 난 물량입니다. 발송 철안에 적힌 이름, 태원물류 협력창고, 조태범 집안 회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조태범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효림도 놀란 표정으로 송장을 바라봤습니다. 해서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오늘 오후 3시 저희 직원이 하역 작업 중 사고가 났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조태범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게 저희 창고에서 보낸 물량이라고 해서 저희 책임은 아니지 않나요? 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번째 문서를 꺼냈어요. 이게 태원물류 협력창고의 화물 적재 점검표입니다. 과정 여부, 고정상태 확인란이 모두 비어 있어요. 그리고 서명란은 모두 같은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일괄 서명한 겁니다. 조태범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박효림도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해서는 세 번째 자료를 꺼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오늘 오전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높이 쌓인 화물이 보였어요. 명백한 과적이었습니다. 적재 기준을 초과했고 고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박효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해서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형식만 갖춘 안전관리입니다.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태원물류 협력창고에서 과적된 화물을 보냈습니다. 적재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고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역 작업 중 화물이 무너지면서 지게차가 급정지했습니다. 제 직원이 발목을 크게 다쳤어요. 조태범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끝났다. 손이 떨렸습니다. 협력 창고의 안전 기준 미준수. 그것이 원인입니다. 혜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전엔 저희를 무시하셨죠. 협력업체 관리가 까다롭다고 안전을 엄격하게 체크한다고 하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겁니다. 민혁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다은은 눈물을 닦으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옳았어. 조태범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효림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혜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조태범은 말을 잃었습니다. 박효림은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혜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혜선은 천천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오늘 오전 저희 직원이 협력 창고에 갔을 때입니다. 혜선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조태범의 목소리였습니다. 점검표? 그냥 아무 때나 사인해서 붙여놔. 형식만 갖추면 돼. 녹음이었어요. 조태범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안전교육 서류도 마찬가지야. 날짜만 맞춰서 도장 찍으면 되는 거 아냐? 누가 일일이 확인해? 적당히 해.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녹음 속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뭘 알아? 서류만 갖춰지면 되는 거지.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고. 안전관리? 그런 거 신경 쓰다간 남는 게 없어. 민혁이 천천히 아버지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태범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박효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언제 녹음한 거예요? 그녀의 손이 테이블을 움켜쥐었어요. 혜선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저희 직원이 협력 창고에서 물량을 수령하러 갔을 때였어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직원이 현장 담당자에게 점검표를 문의했고 그때 현장 담당자가 통화하는 소리가 녹음됐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났어요. 하지만 방 안의 무거운 여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태범이 황급히 말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변명이 시작됐습니다. 혜선이 조용히 그의 말을 끊었어요. 녹음 파일의 통화 시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 17분이에요. 그리고 녹음 속 목소리. 조태범 대표님 목소리 맞으시죠? 혜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태범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박효림이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당신, 정말 그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거예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은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혜선은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오늘 오후 3시 제 직원이 다쳤습니다. 혜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28살입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이에요. 아내가 임신 중입니다. 조태범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형식만 갖춘 점검이었어요. 대충 찍은 도장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혜선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딸의 상견례를 위해서였어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원이 다쳤습니다. 병원에 환자가 위급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왔어요. 박효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선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이 옷을 비웃었어요. 제 선택을 조롱했고 제 딸을 모욕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옷차림보다 중요하니까요. 조태범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위조된 서류들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해 있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태범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박효림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민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민혁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조태범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혁아, 그건... 하지만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혜선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가 저지른 일입니다. 깊은 절이었습니다. 혜선은 조용히 민혁을 바라봤어요. 민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일로 다친 분께도 제가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효림이 벌떡 일어났어요. 민혁아,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책임을 져?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건 현장 관리자들 문제지 우리 가족이 책임질 일이 아니야. 민혁이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 현장 관리자에게 지시한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제가 들었어요. 녹음해서요. 박효림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척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은을 봤습니다. 다은 씨. 다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민혁이 말했어요. 오늘 일은 제 잘못입니다. 가족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당신과 어머님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일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다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혁 씨.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과해 주셔서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어요. 민혁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를 무시하는 가족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은 씨. 다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저는 깨달았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우리 엄마를 무시했어요. 엄마의 선택을 비웃었고 저를 모욕했습니다. 다은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사람을 구하러 갔어요. 급한 환자가 있었고 직원이 다쳤으니까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옷을 갈아입지 않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박효림이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박효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민혁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혜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네, 제 딸 말이 맞습니다. 혜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제 딸은 이 결혼 안 합니다. 다은이 엄마를 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엄마. 혜선은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다은아. 박효림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결례입니까? 혜선은 박효림을 똑바로 봤어요. 결례는 오늘 오후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신 분들이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제 딸을 그런 집안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조태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다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혜선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조태범이 다급히 말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혜선이 조태범을 봤습니다. 용서는 다친 제 직원에게 하십시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협력 창고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께 하세요. 조태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선은 다은의 손을 잡았어요. 다은아, 가자. 두 사람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효림이 소리쳤어요. 가세요. 애초에 우리 집안하고 안 어울렸어요. 억지였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조태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선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증거 서류도 함께요. 조태범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박효림이 소리쳤습니다. 고소하시겠다는 거예요? 혜선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신고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우리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협력 창고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조태범은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혜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다은과 함께 문을 나섰습니다.
다은도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었어요.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민혁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조태범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효림은 분노와 공포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문이 닫히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혜선과 다은이 나란히 걸었어요. 다은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끝난 거죠? 혜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가 할 말은 다 했어. 그때 혜선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 관리팀 철기였습니다. 대표님, 급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안전점검회의 소집 통지서예요. 혜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다은을 봤어요. 다은아, 엄마가 저 안에 이걸 직접 전달해야 할 것 같아. 다은이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같이 들어갈게요. 10분 후 회사 관리팀 철기가 파란 스탬프가 찍힌 서류를 가져왔어요. 두 사람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태범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박효림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민혁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혜선이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돌아왔어요. 조태범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다시 오셨습니까? 혜선은 테이블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파란 스탬프가 찍힌 공문이었어요. 안전점검회의 소집 통지서입니다. 혜선은 체크리스트를 펼쳤어요. 첫째,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조태범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둘째, 점검표를 매일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박효림의 손이 떨렸습니다. 셋째, 창고 안전 설비를 다시 점검합니다. 혜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혜선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항목들을 지키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합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조태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혜선은 조용히 조태범을 봤습니다. 과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다쳤으니까요. 박효림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혜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바로 그래서 더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기준 위에서 만나야 해요. 조태범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래가 끊기면 협력업체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은행 대출도 막힐 거예요.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박효림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혜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사람을 우선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원칙이니까요. 민혁이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이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조태범이 아들을 봤어요. 민혁아, 내가 지금.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틀리셨어요.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혜선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개선 계획서는 일주일 내로 보내주십시오. 조태범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효림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선은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다은이 엄마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방 안에는 무거운 서류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일물류 사무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혜선은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아침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철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공문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대표님, 결과 나왔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선은 고개를 들었어요. 철기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혜선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고용노동청 공문이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태원 물류에 대한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철기가 설명했습니다. 과태료 500만 원, 안전관리 미흡으로 시정 명령 3개월입니다. 혜선은 공문을 내려놓았어요. 철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단톡방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태원물류와의 거래 재검토 중, 안전관리 부실 업체와는 협력 불가. 하나둘씩 업체들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10곳이 넘었습니다. 철기가 다음 화면을 보여줬어요. 은행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운전자금 한도 30% 축소 검토 중이래요. 혜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철기가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괜찮으세요? 혜선은 미소 지었어요. 응, 당연한 결과니까.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철기가 받았어요. 네, 선일물류입니다. 잠시 듣더니 혜선을 받습니다. 대표님, 조태범 씨 전화입니다. 혜선은 잠시 멈췄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강혜선입니다. 조태범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저, 조태범입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용노동청 시정 명령도 받았고 협력업체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절박했어요. 은행에서도 대출 축소한다고. 회사가 정말 위험합니다. 혜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대표님, 제발 거래 재개 좀 부탁드립니다.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제가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혜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시정 계획서부터 제출하세요. 단호했습니다. 그걸 검토한 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조태범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일주일 드렸죠.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혜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제출하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할 말씀은 그게 다신가요? 조태범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끊겠습니다. 혜선이 전화를 끊었어요. 철기는 혜선을 바라봤습니다. 대표님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철기야, 성민이는 어때? 혜선이 물었습니다. 철기가 밝게 웃었어요. 오늘 출근한답니다. 회복 잘 되셨대요. 다행이네. 혜선은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성민이 들어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대표님, 성민이 인사했습니다. 혜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성민아, 괜찮아? 네.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만 더 쉬면 완전히 나을 거래요. 성민이 혜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비도 다 처리해 주시고 쉬는 동안 월급도 그대로 주시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조심하지 못해서. 혜선이 성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성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대표님 덕분에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민아, 잘 돌아왔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혜선은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회사였어요.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인 곳.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다은이 들어섰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은이 혜선에게 다가왔어요. 깜짝 방문이야. 꽃 가져왔어요. 혜선은 놀라며 꽃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왜? 다은이 미소 지었어요. 그냥 엄마 일하는 모습 보고 싶었어요. 혜선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새 안전수칙이 붙어 있었고 점검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엄마, 여기. 다은이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새 안전수칙이 붙어 있었고 점검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좋다. 다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 혜선은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래야 회사지. 다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가 지킨 게 이거구나. 혜선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끝으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다은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이제 이해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왜 작업복을 입고 오셨는지. 혜선은 딸의 눈을 가만히 봤습니다. 엄마는 항상 사람이 먼저였던 거죠? 다은의 눈에 눈물이 천천히 맺혔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엄마를 무시할 때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지킨 게 뭔지. 혜선의 눈가도 뜨거워졌어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다은아, 고마워. 아니에요. 다은이 엄마 등을 토닥였어요. 제가 고마워요, 엄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두 사람은 한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봤어요. 철기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따라 박수 쳤어요. 따뜻한 박수 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혜선은 딸을 놓아주며 눈물을 닦았어요. 자, 이제 일 시작해야지. 다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점심은 제가 살게요. 그래, 고마워. 다은은 사무실을 나섰어요. 문을 나서기 전 돌아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혜선이 손을 흔들었어요. 나도 사랑해, 다은아. 문이 닫혔습니다. 혜선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서랍을 열어 남편의 안전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어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썼어요. 오늘도 사람을 먼저.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혜선은 미소 지으며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단단한 일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혜선은 누구보다 먼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창고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날 입었던 작업복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어요. 혜선은 작업복을 바라봤습니다. 천에는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땀 얼룩, 먼지 자국. 하지만 이제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증거였어요. 혜선은 작업복을 다시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어요. 새로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품격은 입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 간결한 문장이었어요. 혜선은 현수막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장은 슬로건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가방을 열어 남편의 안전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썼어요. 오늘도 사람을 먼저.
펜을 내려놓고 수첩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기록은 스스로를 단속하는 것이었어요.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다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사랑해요. 혜선은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화면을 천천히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오셨네요. 밝은 인사들이었습니다. 성호 반장이 다가왔어요. 대표님, 점검표 새로 전부 부착했습니다. 수고했어요. 혜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기가 지나가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대표님 최고. 혜선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은 숫자보다 사람이었어요. 혜선은 작업장 통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 점검표가 벽에 단단하게 붙어 있었어요.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위험성 평가표 옆에는 테이프가 깔끔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혜선은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아침이기도 했어요. 혜선은 안전화 끈을 다시 조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체크리스트를 꺼냈어요. 오늘의 첫 항목을 봤습니다. 1. 직원 출근 확인. 사람. 늘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 비로소 일이 있었습니다. 혜선은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시 걸었습니다. 현관 유리 너머로 아침빛이 쏟아졌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혜선은 현수막을 다시 바라봤어요. 품격은 입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 입는 것보다 지키는 것. 보이는 것보다 하는 것. 말보다 기록. 혜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혜선 할머니의 선택. 작업복 차림으로 상견례에 갔던 그날. 사람들은 옷만 보았지만 혜선 할머니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품격은 입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선 할머니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혜선 할머니 멋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서울, 부산, 제주, 아니면 해외에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 사연나무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